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분모가 같은 분수로 나타내는 것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72쪽, 73쪽입니다. 1번 크기가 같은 텃밭을 세 모둠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준긴의 모둠은 텃밭의 3분의 1만큼, 연순의 모둠은 텃밭의 3분의 2만큼, 슬긴의 모둠은 텃밭의 4분의 3만큼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고구마를 심은 텃밭이 가장 넓은 모둠을 알아봅시다. 지금 크기가 같은 텃밭이 세 모둠에게 주어졌어요. 준긴의 모둠은 3분의 1, 연순의 모둠은 3분의 2, 슬긴의 모둠은 4분의 3만큼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를 심은 텃밭이 가장 넓은 모둠을 찾을 거예요. 준긴의 모둠과 연순의 모둠 중 고구마를 심은 텃밭이 더 넓은 모둠은 어느 모둠인가요? 여기 준긴의 3분의 1이죠. 그리고 연순에는 3분의 2예요.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고구마를 심은 텃밭이 더 넓은 모둠은 연순의 모둠이죠. 연순의 모둠과 슬긴의 모둠 중 고구마를 심은 텃밭이 더 넓은 모둠을 예상해 보세요. 여기 연순에는 3분의 2, 슬긴에는 4분의 3. 어디가 더 넓어 보이나요? 어림에서 볼 때는 슬긴애가 살짝 더 넓은 것 같죠? 심은 부분이 넓다기보다 안 심은 부분이 여기가 더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슬기네가 더 많이 심지 않았을까? 어림을 해서 예상을 해보면 슬기네 모둠이 더 넓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요. 3분의 2, 4분의 3, 즉 연순의 모둠 3분의 2, 슬기네 모둠 4분의 3, 두 분수 중에 어느 분수가 더 큰가? 그것을 지금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3분의 2, 4분의 3과 각각 크기가 같은 분수를 분모가 작은 분수부터 차례로 6개씩 써보세요. 3분의 2와 크기가 같은 분수 쓸 수 있죠. 분모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주면 되니까요. 2를 곱해줘서 6분의 4, 3을 곱해주면 9분의 6, 4를 곱해주면 12분의 8, 5를 곱해주면 15분의 10, 6을 곱해주면 18분의 12, 7을 곱해주면 21분의 14, 8을 곱해주면 24분의 16이 되고요. 4분의 3도 마찬가지죠. 2를 곱해서 8분의 6이 됐고요. 분모 분자에 3을 곱하면 12분의 9, 4를 곱하면 16분의 12, 5를 곱하면 20분의 15, 6을 곱하면 6, 4, 24, 6, 3, 18, 7을 곱하면 28분의 21, 8을 곱하면 32분의 24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분모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분수의 크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크기가 같은 분수를 쓸 수 있습니다. 크기가 같은 분수들 중에서 분모가 같은 분수끼리 짝지어보고 분모들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지금 3분의 2, 4분의 3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분모가 같은 분수끼리 짝을 지어보면 여기 12분의 8 있고요. 12분의 9 있죠. 따라서 12분의 8, 12분의 9 그리고 또 찾아보면 24분의 16, 24분의 18이 있죠. 24분의 16, 24분의 18 분모들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면 12 그리고 24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원래 있던 분수는 3분의 2와 4분의 3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모를 주목해서 보면 분모가 3과 4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분모들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 그것은 3과 4의 공배수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2, 3과 4의 공배수죠. 24, 3과 4의 공배수입니다. 사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3에다가 몇 배를 해서 나온 것이 12, 24고요. 4에다가 몇 배를 해서 나온 것이 12,
24이니까 3의 배수이고 4의 배수인 건 당연한 얘기예요. 따라서 분모들에는 3과 4의 공배수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서 비교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 비교는 할 수 있어요. 12분의 8, 12분의 9, 12분의 9가 더 크죠. 24분의 16, 24분의 18, 24분의 18이 더 큽니다. 즉 3분의 2보다 4분의 3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즉 4분의 3만큼 고구마를 심은 슬기네 모둠. 이 고구마를 심은 텃밭이 가장 넓은 모둠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분모를 같게 만들어 봅시다. 그림을 이용하여 분모를 같게 만들어 보세요. 3분의 2는 여기 1을 세 조각, 이제 두꺼운 점선이 있는데요. 세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2개이니까 이만큼이 되겠죠. 여기까지 표시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3분의 2 그리고 4분의 3을 비교를 할 때 4분의 3도 비교를 해보면 여기 두꺼운 점선으로 4개로 나눈 것 중에 3개니까 여기까지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모를 같게 만들려고 해요. 3분의 2를 12분의 몇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4분의 3을 역시 12분의 몇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모를 12가 되도록 만들면 12조각으로 나눠야 돼요. 12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색칠된 부분이 8조각이죠. 여기에 보면 색칠된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시 12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9조각입니다. 그것이 여기 색칠한 노란색이 4분의 3이죠. 여기 색칠한 노란색은 3분의 2고 즉 3분의 2가 12분의 8과 같고 4분의 3이 12분의 9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우리가 전에 공부했어요. 분모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분수의 크기는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그림을 이용해서도 분모를 같은 분수로 서로 다른 분수죠. 분모가 지금 3, 4 그런데 그림을 통해서 분모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3분의 2와 4분의 3의 분모와 분자에 각각 같은 수를 곱해 분모를 같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3분의 2를 분모가 12인 분수로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4를 곱하면 되죠. 분자에다가도 4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12분의 8이 되고요. 4분의 3에서도 분모를 12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분모 분자에 3을 각각 곱해주면 12분의 9가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 분수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3분의 2, 4분의 3. 이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를 하려고 해요. 근데 크기 비교를 하려면 분모를 똑같이 맞춰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모를 똑같이 맞추어 주는데 여기 12로 맞추어 주는 거예요. 왜냐면 12가 3의 배수이기도 하고 4의 배수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2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는 분모 분자에 각각 4를 곱해서 8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는 분모 분자에 각각 3을 곱해서 12분의 9 이런 식으로 분모를 똑같이 맞추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 비교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아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하는 것, 이것을 통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약분과 통분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죠. 통분이 이 통분이에요. 그리고 이때 통분한 분모를 공통분모라고 부를 거예요. 예를 들어 6분의 5가 있고 그리고 9분의 4가 있습니다. 두 분수의 분모를 똑같이 할 건데요. 즉 두 분수를 통분할 건데요. 여기 6분의 5에다가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서 분모를 18로 만들 수 있고요. 여기 9분의 4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서 역시 분모를 18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분의 5, 18분의 15, 18분의 8로 통분을 했는데요. 이때 공통 분모는 18이 되겠죠. 6분의 5와 9분의 4를 공통 분모가 18인 분수로 통분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통분을 할 수 있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아래 보면 통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분의 5와 10분의 7이 있어요. 공통 분모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즉 어떤 분모로 통일을 할 것이냐. 여기에서 보면 두 분모의 곱, 8 곱하기 10 하면 80이죠. 80을 공통 분모로 통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8분의 5가 있죠. 이 8분의 5가 있으면 다른 한 분수에 있는 분모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거예요. 분모에도 10을, 분자에도 10을 곱하면 80분의 50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분수도 바꿔주어야죠. 이 분수의 분모 분자에는 다른 분수에 있는 분모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10분의 7이 있죠. 분자에 8을 곱해주고 분모에다가도 8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80분의 56, 80분의 50 분모가 똑같아졌죠. 공통 분모가 두 분모의 곱을 통해서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이것이 이제 통분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할 수 있습니다. 자, 8분의 5와 10분의 7 있죠. 그러면 8과 10 최소 공배수는 40입니다. 구하는 방법은 알죠?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 그러면 40을 공통 분모로 할 건데요. 40이 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8분의 5에서는 5를 곱해 주어야겠죠? 그러면 8, 5, 40이 되니까요. 분모에 5를 곱했다면 분자에도 당연히 5를 곱해야죠. 따라서 40분의 25로 쓸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분모 분자에 4를 곱해 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40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때 분모는 40, 분자는 28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40분의 25, 40분의 28로 통분을 할 수 있어요. 이때 공통 분모 40은 8과 10의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통분을 할 수 있어요. 통분하는 방법은 공통 분모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통분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두 방법을 비교하여 각각 어떤 점이 좋은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은 사실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직접 몸으로 경험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설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모가 작을 때 분모의 크기가 작을 때는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한다. 그래도 분모가 그렇게 커지지 않거든요. 혹은 분모가 클 때는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해서 통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이것이 맞는 건 아니에요. 사실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하나만 들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8분의 7이라고 하는 분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또 12분의 7, 12분의 11로 해봅시다. 두 분수를 우리가 통분을 하려고 해요.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8 곱하기 12가 96이죠. 그래서 96으로 통분을 할 수 있습니다. 96으로 통분을 하면 여기 8분의 7에 12, 분모 분자에 12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96분의 84가 되고요. 여기 12분의 11은 다른 분모인 8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88이 이렇게 나옵니다. 혹은 8과 12의 최소 공배수가 24거든요. 따라서 24를 공통 분모로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8분의 7이 24분의 몇이 됐어요. 24가 되려면 분모에 3을 곱해준 거죠. 분자에도 3을 곱해주어야죠. 24분의 21. 여기 12분의 11이 24분의 몇이 됐어요. 그러면 분모에 2를 곱해준 거죠. 분자에도 2를 곱해주어야죠. 따라서 2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분을 했을 때 더 간단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소 공배수를 찾는 과정이 하나 더 들어가고요. 이렇게 찾는 것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공통분모는 8 곱하기 12로 한다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숫자가 커져서 계산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모두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